마이크를 대시고. 네. 다 기소가 된 그런 상태고요. 자,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으십니까? 잘 안 들으십니까? 네. 자, 지검장님. 계속되었습니다. 예. 지검장님, 다시 한번 저는 국민 앞에 경고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검사 지휘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 시비도, 특혜 의혹도 거기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부산지검만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수건 부산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인 LCT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3월 12명 구속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습니다. LCT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회사 돈 705억 원을 빼돌렸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 5억 원가량을 건넸다고 해서 징역 6년을 최종 선고받았죠. 네. 이때 처벌받은 사람들은 현기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부산참여연대가 공수처에 2016년 부산지검 LCT 정관계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 이래가지고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영복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LCT 특혜 분양 리스트에 국회의원,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3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제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 특혜 리스트가 든 하드 디스크를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이영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서면 조사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 LCT가 받은 특혜성 대출 의혹.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LCT가 그 비리 복마전 특혜 백화점이 어떻게 됐냐. LCT 부지는 원래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다 수용한 곳입니다. 공공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전부 그거를 헐값에 민간에 팔았어요. 민간은 거기서 인허가를 받아서 초고층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을 지어서 약 1조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겼습니다. 공익 한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이 1조 원을 그냥 전부 나눠 먹은 거죠. 그러면 개발 과정에서 LCT가 받은 특혜를 좀 보겠습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바꿔줬습니다. 관광시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50층 이상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죠. 2009년 부산시는 60m 고도 제한을 400m 이상으로 풀었어요. 2013년 법무부는 LCT를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이거는 민간 건물에는 처음 적용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고위직 검사분들로서 이 LCT 개발 특혜를 보시면 국민들이 부동산 토건 세력, 특혜로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 생겨서 이것들을 그 토건 세력이 다 나눠 갖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불공정,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슬픔까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온 국민이요. 국민에게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혜 비리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LCT 관련된 사건은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이 있었고요. 지금 2017년도에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수사팀에서 마이크를 대시고. 네. 그 LCT 수사는 벌써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지금 2016년, 17년도에 1차 수사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영복 등에 관한 관련 비리 사건이 2차 처리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민단체 고발로 해서 여러 사건들이 여러 대에 나눠서 지금 이제 다 기소가 된 그런 상태고요. 자,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안 들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LCT 관련 사건이 여러 차례 이제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지금 1차 수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영복 씨에 관한. 그건 말씀하셨고요. 네. 예. 네. 그 이후에 시민단체 고발로 여러 사건들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복의 어떤 사기, 분양 보증 사기라든지 주택보유에 대한 자, 지검장님.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예. 지검장님, 다시 한번 저는 국민 앞에 경고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검사 지휘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 시비도, 특혜 의혹도 거기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부산지검만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특혜 의혹이 아직 여전히 살아 있는데 수사를 하실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특혜 의혹쯤은 괜찮다는 겁니까? 국민 앞에 말씀을 해주시죠.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번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번 누가 언급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또 부산지검에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특혜 분양 리스트 관련해서는 지금 부산 동부지청에서 그 부산 시경에서 수사한 사건이 불송치 상태로 와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43명에 대한 특혜 시비에 관련된 사건은 주택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특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님. 네. 국민적 의혹, 우리가 국민적 의혹이 짙을 때마다 검찰이 수심위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수심위 결정을 지금까지 검찰은 그대로 수용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네, 1분만 더. 자, 국민적 의혹이 짙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같은 사건에서도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죠.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왜 끼어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리고 그 2명의 피의자가 얽힌 검언 유착 사건에서도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 채널A 기자만 기소했고, 불기소 의견을 낸 한동훈은 기소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수심위 의견대로. 그런데 왜 이 집 월서 1호 원전 사건에 대해서 수심위가 15명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모았는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질질 끌면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심위 의결은 이제 규정상 권고적 효력이고요.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의견과 저희 주의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총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총장께서는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서로 협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지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